안녕하세요. 청소년 지도사 2급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이 면접 자료집을 쭉 훑어보니까요. 결국 모든 질문이 딱 하나의 핵심 질문으로 통하더라고요. 당신은 청소년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성장하는 주체로 보는가?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나침반 삼아서 면접관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의 그 숨은 의도를 한번 꿰뚫어 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자료집은 그냥 정보 모음이 아니고요. 당신의 관점을 테스트하는 뭐랄까 하나의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각 질문의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당신이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철학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죠. 오늘 저희랑 같이 그 철학을 답변에 녹여내는 법을 알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면접이라는 게임에 가장 무서운 규칙부터 알아봐야겠어요. 이걸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면접 방식을 보니까 3명에서 5명이 한 조로 들어가는 집단 면접이더라고요. 3명의 면접관 앞에서요. 여기서부터 벌써 긴장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평가 항목입니다. 가치관, 태도, 지식, 리더십 이렇게 총 5가지 항목을 보는데 각 항목을 상, 중, 하로 평가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평균 15점 만점에 10점만 넘으면 합격인데 면접관 3명 중 2명 이상이 단 하나의 항목에라도 하, 즉 1점을 주면 그냥 탈락입니다. 평균 점수랑은 아예 상관없이요. 와, 그 과락 규정이 정말 살벌하네요. 결국 지식은 중을 맞더라도 태도에서 하를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관점의 문제랑 떡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하 규정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나중에 저희가 다룰 돌발 상황 대처 질문이랑 직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반항하는 학생에게 권위적으로 대처하는 순간 면접관 2명이 동시에 가치관 및 정신자세 항목에 하를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식을 아무리 잘 외워도 청소년을 존중하는 철학이 없으면 한순간에 탈락하는 거죠. 그렇다면 면접관에게 좋은 태도, 그러니까 신뢰감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자료에서도 복장이나 말투 같은 비언어적인 부분을 꽤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핵심은 신뢰감입니다. 꼭 비싼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자료에서도 청소년과 함께 활동하기에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복장이면 충분하다고 하죠. 너무 튀거나 어두운 색은 피하고 신뢰감을 주는 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말투도 마찬가지고요. 요 보다는 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처럼 자신감 있고 명확한 어투가 좋고요. 그리고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 대처법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게 최악이라는 거죠. 최악이죠. 차라리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반드시 찾아보고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건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모르는 걸 인정하는 정직함, 또 배우려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오히려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이렇게 신뢰감이라는 기본 자세를 갖췄다면 이제 이걸 뒷받침해줄 단단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면접관들이 가장 먼저 당신의 기본기를 확인하는 질문이 바로 청소년 지도사가 뭔가요?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더라고요. 교사랑은 뭐가 다르냐는 질문과 함께요. 이 2가지는 거의 자기소개급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나온 정의가 아주 명쾌해요. 교사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과 지식을 통해 지성 개발을 돕는 사람. 반면 청소년 지도사는 학교 밖의 다양한 공간에서 체험 활동을 통해 덕성 개발을 돕는 사람. 공간, 내용, 목표 이 3가지 축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이 부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법마다 청소년을 규정하는 나이가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청소년 기본법은 24세까지인데 청소년 보호법은 만이 19세 미만이고 이거 면접에서 제대로 구분 못하면 바로 전문성 없다고 찍히기 딱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청소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다양한 법적 맥락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느냐, 이걸 보는 질문이죠. 가장 넓은 의미의 청소년 기본법은 9세에서 24세까지를 모두 청소년의 성장 대상으로 보고요. 하지만 술, 담배 같은 유해 환경에서 지켜줘야 할 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으로 기준이 엄격해지고요. 또 복지가 필요할 땐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 노동착취에서 보호해야 할 땐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으로 또 달라집니다. 각 법의 목적을 이해하면
나이가 왜 다른지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아, 법의 목적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군요. 그냥 외우는 거랑은 깊이가 다르네요. 시설에 대한 질문도 그런 맥락이겠죠? 특히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수련관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은 거의 단골 문제 같더라고요. 네, 이것도 키워드로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청소년 수련원 하면 자연 속, 숙박 가능, 심신 단련 이 세 가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숲속 캠프장 같은 이미지죠. 반면에 청소년 수련관은 도심 속, 숙박 불가, 문화활동입니다. 동네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곳이요. 이렇게 핵심 기능의 차이를 딱 짚어주면 아주 명확한 답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전으로 가보죠. 제가 보기엔 여기가 바로 그 무서운 과락이 결정되는 지점 같아요. 바로 시나리오 기반 질문들이요.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청소년들과 산행 중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같은 질문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 질문의 의도는 당신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행동하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말은 쉽지만 저라면 일단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은데요. 아마 면접관도 지원자가 로봇처럼 정답을 읊는 것보단 우선 당황한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저 자신도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겠습니다 같은 좀 인간적인 면모를 먼저 보여주는 걸 더 좋게 보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료에 나온 체계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거죠. 첫째, 원칙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 나뭇가지 등으로 현재 위치를 표시하면서 되짚어간다. 둘째, 그게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계곡을 따라 내려간다. 물길은 결국 아래로 이어지기 때문에 길을 찾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셋째, 위기관리. 해가 지면 공포심이 커지므로 어두워지기 전에 불을 피우거나 랜턴을 켜서 시야를 확보하고 체온을 유지한다. 이렇게 원칙, 차선책, 위기관리 순서로 답하면 최고의 답변이 됩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 질문의 끝판왕이 바로 학생이 지도를 따르지 않고 반항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인 것 같아요. 이건 뭐 힘으로 누를 수도 없고 마냥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진퇴난난의 상황이잖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 즉 당신의 철학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면접관은 당신이 청소년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지, 성장의 주체로 보는지를 이 답변 하나로 판단할 겁니다. 라고 답하면 바로 하를 받겠군요. 그렇죠. 그건 청소년을 문제아로 낙인 찍는 관점이니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모범적인 흐름은 수용과 인정에서 시작합니다. 첫째, 그 학생의 공격적인 감정과 행동을 비난하기 전에 그 안에 담긴 억울함이나 불만을 먼저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뭐가 그렇게 속상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요. 일단 감정의 벽을 허무는 거네요. 그 다음은요? 그 반항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모임에서 그 학생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네가 힘이 제일 좋으니까 우리 조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줄래? 와 같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잘 해냈을 때 모두 앞에서 진심으로 칭찬하고 고마움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네 덕분에 오늘 모두가 안전하게 활동을 마칠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이렇게요. 이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네요. 그 학생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만들어주는 과정이군요. 이게 바로 청소년을 성장의 주체로 보는 관점이라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이니까요. 이런 관점은 요즘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되겠네요. 자료에 나온 팬덤 문화를 우상화와 비교 설명하라는 질문이 참 시의적절하다고 느꼈어요. 그렇죠. 이걸 단순히 옛날엔 우상화했고 요즘은 팬덤이다 라고 말하면 얕은 답변이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주체성이에요. 과거의 우상화가 스타를 일방적으로 숭배하고 따르는 수동적인 관계였다면 지금의 팬덤은 팬들이 직접 굿즈를 만들고 2차 창작물을 생산하고 심지어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 활동을 펼치면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입니다. 스타와 팬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군요. 반면에 사이버불링 같은 어두운 문화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특히 욕설 단톡방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이게 그냥 나쁘다고만 답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해요. 면접관은 당신이 이 현상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 보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욕사용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단편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욕에도 양면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군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었죠. 네, 물론 언어폭력, 인격모독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명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청소년들에게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창구이자 친구들끼리 유대감을 확인하는 그들만의 언어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는 거죠. 그렇군요. 무조건 금지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한 뒤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에너지를 더 긍정적인 소통 방식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세. 그게 바로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비판이 아닌 이해, 통제가 아닌 인도.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는 청소년 지도사 면접 자료집을 통해 결국 모든 질문이 당신은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인가 아니면 그들을 통제하려는 관리자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가 기준부터 지식, 상황 대처, 문화 이해까지 모든 것이 이 철학을 바탕으로 재해석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면접장으로 향한 당신에게 이 자료집 한 구석에 있던 아주 주요한 문제의식을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싶어요. 입시와 성적 문제 때문에 정작 청소년들이 이런 좋은 수련 활동에 참여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 이건 당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이 훌륭한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한 후 현장에서 마주할 가장 큰 도전은 어쩌면 면접관의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준비한 이 멋진 활동에 참여할 시간조차 없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 근본적인 고민을 안고 면접에 임한다면 당신의 모든 답변은 기술을 넘어선 진정성으로 빛나게 될 겁니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시죠?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면접관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감을 빵빵하게 채워줄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함께 갈 길은 딱 5단계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부터 잡고요. 두 번째, 첫인상을 결정하는 복장. 이것도 전략이죠. 세 번째는 면접관들이 뭘 보는지 그 평가 기준을 완전 파헤쳐 볼 거고요. 네 번째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개념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어떤 돌발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순발력을 키우는 법까지.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섹션, 시험에 대한 이해입니다. 뭐든지 게임의 룰을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격증 따는 과정이 총 5단계인데요.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하고 필기시험을 보거나 면제를 받죠. 그리고 나면 바로 우리가 오늘 집중할 집단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자격심사를 거쳐서 드디어 자격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구나 하고 머릿속에 넣어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합격 기준,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필기는 과락 없이 평균 60점 넘으면 되고요. 면접은 면접관 3분의 점수 평균이 1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동 불합격 조건. 이게 뭐냐면요. 면접관 2명 이상한테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하점수, 그러니까 1점을 받잖아요. 그럼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그냥 바로 탈락이에요. 와, 무섭죠? 그러니까 뭘 엄청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없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복장입니다. 첫인상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면접관들은 여러분이 입을 열기도 전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평가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합격을 부르는 첫인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딱 2개. 신뢰감과 안정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두운 색 재킷에 밝은 셔츠, 깔끔한 구두. 어때요? 딱 봐도 전문가 같고 차분해 보이죠? 반대로 막 너무 화려한 옷이나 액세서리는 좀 시선을 뺏겨서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패션쇼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청소년을 이끌 전문가니까요. 단정한 모습으로 저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자, 3번째 단계, 이제 면접관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합격의 열쇠는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면접관들이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면 답변도 그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겠죠? 이건 뭐 거의 채점표를 미리 보고 시험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면접관들은 도대체 뭘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평가 항목은 딱 이 5가지입니다. 첫째, 지도서로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가치관. 둘째, 얼마나 진솔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이는지, 태도. 셋째,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는지, 표현력. 넷째, 아는 게 얼마나 많고 또 그걸 잘 써먹을 수 있는지, 전문 지식.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창의성과 리더십. 이 모든 게 상, 중, 하, 즉 3, 2, 1점으로 평가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하나라도 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는 게 핵심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첫 번째, 가치관 및 정신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왜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고 하세요?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에 답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외워서 읽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항목, 지식과 응용 능력들 빼놓을 수 없죠. 이건 뭐냐면 그냥 책에 있는 법이나 정책을 달달 외우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쓸 건데요? 이걸 보여줘야 해요. 이론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 그 다리를 놓을 줄 아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관건입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론과 현실을 연결하려면 일단 아는 게 있어야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신감을 꽉 채워줄 지식들을 쌓아볼 거예요. 면접에 정말 자주 나오는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는 핵심 개념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자,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질문이죠. 청소년 지도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딱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여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 그냥 통째로 외워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아, 그리고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나와요. 학교 선생님이랑은 뭐가 달라요? 핵심 차이는 딱 3가지예요. 첫째, 활동 무대가 학교 안이냐, 학교 밖이냐. 둘째, 목표가 지식 전달이냐, 인성 함양이냐. 셋째, 근거가 되는 법이 학교 교육과정이냐, 청소년 기본법이냐. 이 3가지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수련원이랑 수련관. 이거 진짜 헷갈리죠? 한 글자 차이인데 완전 달라요. 핵심은 딱 하나, 숙박이 되냐 안 되냐입니다. 수련원은 자연 속에서 자면서 활동하는 곳, 캠프 가는 곳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련관은 우리 동네에 있는 숙박은 안 하고 문화활동 같은 거 하는 곳이에요. 원은 멀리 원정 간다. 관은 동네 도서관처럼 가깝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죠? 그리고 청소년 알바 10계명. 와, 이건 정말 실용적인 지식이에요. 청소년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만 15세는 넘어야 하고 부모님 동의서랑 근로계약서는 필수고 어른들이랑 똑같이 최저임금 받아야 한다는 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지도사가 딱 알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건 정말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단계입니다. 이제 이론은 빠삭해졌는데 갑자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떡할래요? 하고 물어보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진짜 실력, 그 순발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상황 질문에 대처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요. 다 같이 산에 갔는데 청소년 한 명이 사라졌어요.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침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이럴 땐 무조건 침착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대응이 생명이죠. 첫째, 일단 왔던 길을 되짚어가 보는 게 기본이에요. 물론 움직이기 전에 지금 있는 자리에 표시를 꼭 해둬야 하고요. 둘째, 그게 힘들면 계곡이나 물줄기를 찾아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만약 날이 어두워진다? 그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불빛부터 확보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최우선이에요. 이런 절차를 딱딱 짚어서 대답하면 이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정말 자주 나와요. 한 청소년이 계속 말을 안 듣고 반항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여러분의 리더십 스타일, 그리고 얼마나 공감 능력이 있는지를 떠보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끌어안는 거예요.
먼저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왜 그런지 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룹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맡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해냈을 때 와, 너 덕분에 정말 잘 됐다, 고마워 하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서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현명한 리더의 모습이죠.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답변은요, 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이끌겠습니다. 면접 보는 내내 이 문장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딱 품고 계세요. 자, 오늘 합격에 필요한 지식과 전략, 정말 A부터 Z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으셨다면 합격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